여러분들은 혹시 숭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숭늉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 특히 어릴 때에 밥을 이렇게 시키면 뭐 1,000원짜리 공깃밥이 있고 한 2,000원? 뭐 2,500원? 하는 그런 했던 그 돌솥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돌솥밥을 시켰었어요. 메뉴판에 공깃밥만 적혀 있어도 그 식당 이모님한테 뭐 한 9살 정도 된 꼬마애가 혹시 돌솥밥은 없나요? 막 이러면 가끔 메뉴에 없는데도 있었던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반가워하고 꼭 부모님께 돌솥밥으로 시켜달라 해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부어서 먹는 그 지점이 그날의 식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도 꽤 될 정도로 숭늉을 어릴 때부터 즐겨 왔는데요. 이 식당이 이탈리아계의 숭늉 같은 레스토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숭늉이 먹었을 때 라면이라든지 뭐 치킨 같은 그런 음식들처럼 막 혀를 이렇게 막 유린하는 듯한 휘황찬란한 아주 직관적으로 맛이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약간의 그 은은한 고소함과 뭔가 그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과 슴슴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적절해 보이는 그런 음식일 텐데, 이 레스토랑도 후자의 쪽에 가까운 그런 맛이었거든요. 이탈리아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께서 차려주실 것 같은 기본 맛의 팝콘 같은 먹으면 막 엄청 특별하게 어떤 막 감칠맛 폭발하고 막 이런 맛이 나는 건 아닌데 되게 은은하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아주 슴슴한 매력이 있는 맛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그런 슴슴한 매력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식당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시켰던 음식은 샐러드랑 피치, 면을 이용한 카치오 페페랑 통 오징어 구이 요리를 시켰는데요. 먼저 샐러드는 진짜 이 숭늉스러움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샐러드 하면 포인트가 되는 게 드레싱일 때가 많잖아요. 그 드레싱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샐러드의 맛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먹었던 샐러드는 그렇게 드레싱이 막 보여지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드레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넣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넣으셨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 오일, 딱 이 세 가지 맛만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가 가진 각각의 다른 맛들이 있고, 또 과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다른 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본연의 맛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또 그 맛들이 먹어본 적 없는 조합으로서 작용해서 굉장히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셰프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때 본인은 전달자다. 농부님들께서 어떤 음식들을 잘 키워주셔서 그것을 내어놓으시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뿐이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 샐러드를 만드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100% 부합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정말 소금이라는 어떤 자연에서 온 그런 재료의 터치로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맛을 온전히 그냥 딱 끌어내서 맛보여주는 그런 요리였어요. 그래서 먹으면 좀 밋밋한데 라는 생각이 들까 싶다가도 계속해서 이 샐러드를
즐기다 보면 이 야채가 갖고 있는 단맛이라든지 아니면 각기 다른 쓴맛이라든지 또 그 단맛과는 다른 과일의 단맛 같은 것들이 정말 퓨어하게, 하지만 각자의 캐릭터는 분명히 있는 상태로 입안에서 느껴진다라는 게 그냥 되게 편안하고 좋았던 요리였습니다. 하나 더 시켰던 게 아라비아따였는데 딱 먹었을 때 토마토가 막 정말 이렇게 가득 차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딱 그런 어떤 페페론치노가 갖고 있는 매운맛과 토마토가 보여주는 그러한 맛? 뭐 그 외에는, 그리고 아마 올리브 오일,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맛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의 맛에 어떤 그냥 순수함만 뽑아낸 느낌? 근데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제가 최근에 먹었던 파스타들 중에서 재료가 가장 신선하다라고 느껴졌던 파스타였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만약 할머니가 계셨다면, 할머니 집에 갔다면 거기서 맛볼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 역시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은 통오징어 구이인데 얘도 진짜 그 오징어가 갖고 있는 맛에 레몬 살짝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를 되게 잘 구우셨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막 그 쓴맛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은 안 넘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기본기는 다 지켜진 맛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오징어 맛이 잘 담겨 있고 여기에 레몬이 분명히 어울리고 약간씩 뿌려진 파슬리가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구이가 딱 적당하고 씹을수록 오징어가 가진 본연의 감칠맛이 올라오는 그런 요리였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다녀온 지가 몇 달 지났는데 이 중에서 이 오징어 맛이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 오징어 너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파슬리랑 레몬 우리가 너를 약간 뒷받침해 줄게. 너가 빛나라. 딱 그런 요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치 파스타인데 얘는 딱 봐도 면이 좀 다르죠. 이제 피치라는 좀 두꺼운 면인데 굉장히 식감이 재미있고 이 음식은 크림에서의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식감이 재밌어서 계속 집어먹게 되는 느낌과 또 거기에 뿌려진 후추도 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추가 갖고 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는 파스타 중에서 맛이 가장 두텁게 느껴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를 먹으면서 와, 이 음식 되게 심플하게 맛있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의 이 파스타는 심플하게 맛있네의 느낌이었어요. 크림이 느끼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크림과 후추, 치즈, 그냥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맛을 그냥 각자 3분의 1씩 나눠 가져서 깔끔하게 보여주는 아주 심플하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식감의 재미가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굉장히 가정식스러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으려면 별로 없더라. 그런 관점에서 되게 보석 같은 레스토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식당 있으면 함께 나누러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